조계종단의 최고법계인 대종사와 명사법계 품서식이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은혜사 회주 돈명스님을 비롯한 80명의 비구, 비구니 스님이 대종사와 명사법계를 각각 품수했습니다.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동국대학교가 교내 팔정도에서 공축점등식을 봉행하며 부처님 법을 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성철스님 열반 30주기를 맞아 성철스님 문도회가 모든 생명을 부처님같이 존중하라는 큰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당생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태고종 신임총무원장 상진 스님에게 당선 축하난을 전달하고 어렵고 힘든 시기에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삼척 천은사주지 동은 스님과 조계종 전 교육부장 진광 스님이 1년 동안 신문에 연재한 글을 담아 한 권의 책을 펴냈습니다. 두 스님은 북 콘서트를 열어 일상 속의 작고 사소한 일에서 찾을 수 있는 행복과 깨달음의 특별한 의미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단의 최고법계인 대종사와 명사법계 품서식이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은혜사 회주 돈명스님을 비롯한 80명의 비구, 비구니 스님이 대종사와 명사법계를 각각 품수했습니다. 울산 BBS 박상규 기자입니다. 조계종 종정예야 중봉 성파 대종사가 법계증과 가사를 전합니다. 새 가사를 걸친 스님들은 부처님 전에 삼배로 예를 올립니다.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종사, 명사 법계 품서식입니다. 대종사와 명사는 40년 이상 수행을 해온 조계종단의 출가 수행자에게 주어지는 최고 법계로 비구 스님은 대종사, 비구니 스님은 명사 법계입니다. 이번 품서식에서는 은혜사 회주 돈명 스님을 비롯해 향적 스님과 정우 스님, 현문 스님 등 46명의 스님이 대종사 법계를, 그리고 운문사 주지 진성 스님 등 33명의 스님이 명사 법계를 각각 품수했습니다. 종정 성파 대종사는 일평생의 수행 정진과 교화 덕행을 찬탄하고 여법하게 수행하는 청정 승가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막힌 곳이라 해서 잠복이 아니고 트인 곳이라 해서 허공이 아닙니다. 이러한 도리를 알게 되면은 신식이 곧 본래 하나인 것을 알게 된다 이겁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깨달음과 지도자의 상징인 불자와 여의를 봉정하며 존경의 예를 올렸습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정법의 단간지주를 더 높여 불교의 해명이 면면히 개성될 수 있도록 후학을 이끌어 주시기를 악망합니다. 종단의 최고 법계를 받은 스님들은 수행에 더욱 매진하고 불법 홍포에 앞장설 것을 발언했습니다. 특히 돈명 스님과 종우 스님, 개호 스님 등은 승려 복지기금 1억 4천만 원을 희사하기도 했습니다. 품서식이 끝난 뒤에는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금강계단을 찾아 쉼없는 수행 정진을 통해 부처님 법이 세상을 덮어 화장 세계가 되길 소원했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BBS 뉴스 박상규입니다. 조계종 제13교구 본사 쌍계사가 불기 2567년 계묘년 보살계 수계법회를 26일 경내 금당에서 회양했습니다. 쌍계사 보살계 수계법회는 지난 24일 입제식을 시작으로 26일까지 3일간 진행됐습니다. 수계법회는 전계대화상 덕민스님을 비롯해 3, 4, 7증 스님들이 증명한 가운데 청정계율과 자비실천이 강조됐습니다. 전계대화상 덕민스님은 10중대계와 48경구계를 설하고 계율 근본도량 쌍계사를 잘 수호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동국대학교가 교내 팔정도에서 봉축 점등식을 봉행하며 부처님 법을 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윤재홍 동국대학교 총장은 상월결사 인도 성지순례 이후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전법은 이제 우리 시대의 새로운 과제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불자로서 깨달음을 추구하고 수행 정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것입니다.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법어를 통해 이심전심으로 우리 주변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때 부처님 세상은 그리 멀지 않으리라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봉축 점등식 참석자들은 팔정도 탑도리를 통해 부처님 자비광명을 서로 비추면서 정진의 건화기념을 더욱 굳건히 다지고 전통 사학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것을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성철 스님 열반 30주기를 맞아 성철 스님 문도회가 모든 생명을 부처님같이 존중하라는 큰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생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성철 스님 문도회는 매년 음력 3월 6일 합동 방생법회를 봉행해 왔고 이번 방생법회는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철 스님의 생가가 있는 경남 산청군 단성면 묵공리에 급해삽니다. 비가 내린 가운데서도 전국의 문도회 사찰들에서 500여 명의 불자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성철 스님 문도회 방생법회는 인간과 자연의 미물이 한 생명으로서 공존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법석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재개된 방생법회에서 백년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은 그동안의 기도 불사 추진 과정 등을 전하고 성철 스님의 생전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큰 스님이 참 통일을 바라며 하는 그 염원을 우리 모두 참 오늘 여기 방생하시러 오신 여러 신도님들 가슴에 담고 가서 정말 전쟁 없는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되도록 영원하면서 오늘 또 방생에 임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 성철 스님 문도회는 급해사 인근 성철공원으로 자리를 옮겨 방생의식을 봉행했습니다. 또한 전국 문도들이 자리를 함께한 만큼 문도 간 화합과 우애를 다지는 의미도 담았습니다.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못 하다가 하니까 하늘이 너무 감동해서 우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또 비가 오는데 보고 이런 많은 대중들이 동참해서 고맙습니다. 오늘 비가 왔지만은 길상 선사도 잘 탐방하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올해 방생법회는 동참 사부대중들이 산청군의 생명줄과 같은 경호강에 직접 물고기를 놓아주며 생명의 존귀함을 되새기는 시간으로 해양됐습니다. BBS 뉴스 박영록입니다. 세계 각국의 불교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불교 문화 발전 방향 등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세계불교연맹 IBC가 주관한 제1회 국제불교 정상회의가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인도 뉴델리 아쇼카 호텔에서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키샨 레디 인도 문화부 장관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 태국과 베트남, 러시아와 캄보디아 등 30여 개국에서 500여 명의 세계불교 지도자들이 참가했고 조계종 해외특별교구장 직무대행 정범 스님이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대표해 한국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쿠시나가르와 룸비니에서 진행 중인 불교 성지 프로젝트를 소개했고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 달라이라마도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회양식에선 가야문화진흥원 이사장 도명 스님과 통도사 강주 인해 스님이 인도불교 해상전래설을 뒷받침하는 가야불교 역사를 소개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이 우리나라를 찾은 중국 불교 대표단에게 부처님 정법을 널리 알리는 데 함께 손잡고 나아가자고 당부했습니다. 덕수 스님은 26일 서울 관문사를 찾은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밍성 스님과 부회장 쫑싱, 부비서장 푸정 스님 등
11명으로 구성된 중국불교 대표단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덕수 스님은 또 개인적으로 1988년 중국을 처음 방문해 조박초 회장을 만난 적이 있고 국청사를 수차례 방문하는 등 중국 불교와 인연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민성 스님은 중국 불교와 한국 천태종은 1983년부터 교류를 시작한 걸로 안다며 선대 어른 스님들의 가르침을 잘 이어받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화답했습니다. 중국 불교 대표단은 이어 진각종도 방문해 통리원장 도진 정사를 예방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태고종 신임 총무원장 상진 스님에게 당선 축하난을 전달했습니다. 태고종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그제 오후 상진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양주 청년사에 시민사회 수석실 이창진 선임 행정관과 도현덕 행정관을 보내 축하난을 전달하고 당선 축하의 뜻을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렵고 힘든 시기에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종조인 태고 보우 원증국사가 창건하고 머물렀던 북한산 태고사의 성역화 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삼척 천은사 주지 동은 스님과 조계종 전 교육부장 진광 스님이 1년 동안 신문에 연재한 글을 담아 한 권의 책을 펴냈습니다. 두 스님은 북콘서트를 열어 일상 속의 작고 사소한 일에서 찾을 수 있는 행복과 깨달음의 특별한 의미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권송희 기자입니다. 사소한 것은 없다. 스님 작가들이 펴낸 에세이를 주제로 북콘서트가 열렸습니다. 감성이 풍부해 감성 제일존자란 호칭을 얻은 삼척 천은사 주지 동은 스님. 국내외 140여 개국을 순례해 낭만 떠돌이별이라 불리는 조계종 전 교육부장 진광 스님. 두 스님이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사소함을 보다를 주제로 교계신문에 연재한 글을 한데 모아 한 권의 책으로 펴냈습니다. 동은 스님하고 저하고는 성격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모든 게 나와. 네.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되게 뭔가 다른 매력이 있지 않을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북콘서트에는 조계종 출판사 편집위원회 위원장이자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과 중앙종회 의장 주경 스님, 불교사회연구소장 원철 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덕문 스님은 두 스님의 공통점으로 영혼이 맑다는 점을 언급하며 신간 출판을 축하했습니다. 우리 동은 스님은 영혼이 역시 맑고 깨끗한 수행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줘서 도반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늘 이렇게 개구장이처럼 막 천방지축 그런 것 같아도 항시 중심을 잃지 않는 그 참다운 스님입니다. 특히 두 스님은 작지만 소중한 물건으로 연적과 찻잔을 챙겨와 삶을 행복하게 하는 사소한 일상 속의 깨달음을 풀어내며 독자들의 공감을 이끌었습니다. 찻잔만 보면 저 지리산 토굴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직 공부하다 가면 죽어버리지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저한테는 이 찻잔이 내 공부를 탁마해주는. 신간 사소한 것은 없다는 매일 쓰는 안경, 여행의 풍경, 출퇴근길 등 일상의 소소한 존재들을 감성과 낭만의 언어로 풀어 쓴 에세이입니다. 이 책은 두 권을 이어붙여 놓은 듯 앞표지와 뒷표지의 구분이 따로 없는 독특한 형식입니다. 수행을 통한 사유와 견해를 바탕으로 두 스님의 따로 또 같이 글과 경험을 음미하도록 했습니다. 보면서 보지 못했던 걸 보는 게 수행자의 눈입니다. 우리 동은 스님과 진광 스님의 글 속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데 보지 못했던 사소한 것들이 보여요. 사소한 것들을 잘 아는 사람이 오히려 큰 것도 알게 되고 세상을 제대로 보게 되는 거죠. 두 스님은 책을 통해 우리가 스친 일상이 모두 부처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삶에서 욕심을 버리고 사소함으로 인생을 바꾸고 깨달음을 위한 여정을 시작하라고 권합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BBS 불교방송 자비나눔 프로그램 거룩한 만남이 지난 3월에 모은 성금을 소외된 이웃에 전하며 지속적인 보시행을 거듭 다짐했습니다. 이선재 BBS 사장은 그제 서울 마포구 본사 접견실에서 지난달 5차례 거룩한 만남 라디오 방송에서 차례로 소개한 주진우 씨 가족 등 5가구에 성금 3,56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성금은 희귀 난치병으로 고생하는 새터빈 주진우 씨와 쓰러진 남편의 대신에 가장 역할을 해내는 안성주 씨, 투병 중인 김희순, 이명규, 김영일 씨 등 5명의 수술비와 생활 자금 등으로 활용됩니다. 지상파 방송의 가장 오래된 이웃돕기 프로그램인 BBS 거룩한 만남은 1991년부터 30년 이상 중단 없이 방송을 이어오며 120억 원가량의 성금을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해왔습니다. 거룩한 만남은 이 같은 공로로 한국방송대상,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상, 보건복지부 장관상 등을 수상했고 특히 지난 2021년 11월에는 대한불교진흥원이 수여하는 제17회 대원상 제가부문 대상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칠곡도량과 경산도량의 신축 이전 불사의 원만회양을 기념하는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2004년 개원해 대구 북구 지역 시민과 불자들의 안식처 역할을 해온 칠곡도량이 2년여의 불사를 마무리 짓고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신축된 칠곡도량은 연면적 2,089제곱미터 규모의 현대식 3층 건물로 지하 1층에는 주차장이, 1층에는 종무소, 서점, 접견실, 공양관이, 2층에는 큰 법당, 3층에는 기도법당과 회의실 등이 들어섰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든 불자들은 어찌든지 경전 공부, 불교 공부하면서 또 자기 수행 열심히 하면서 또 봉사도 또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야 하면 분명히 나 스스로 부처님을 닮아가는 일이 되고 결국에는 불국토 부처님 세가 되지 않을까. 경산도량도 기존 건물의 노후화로 경북 경산시 성암로 78번지터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총 면적 1955제곱미터의 4층 규모의 신축 경산도량은 다도실과 설법전, 참선실 등을 갖췄습니다. 법조계에서 10년 넘게 교육과 신행 활동을 꾸준히 펼치며 모범적 신행단체로 자리 잡은 곳이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조사선 공부 모임으로 부처님 지혜의 등불을 밝혀온 3.1선언인데요. 법조인을 중심으로 다양한 직종의 제가자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탐구하는 3.1선언의 법회 현장을 류기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머물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면 어때요? 지난 2011년 뜻을 함께하는 법조인 도반들이 모여 조사선 공부 모임으로 시작한 3.1선언. 10년 넘게 부처님 가르침을 등불 삼아 꾸준한 신행 활동을 이어오며 법조계를 대표하는 모범적 신행단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전에 우리 변호사들만 모여서 선재 선생님이 법문을 하시는 선불장이 있었는데 이것은 변호사님들을 떠나서 일반인들, 여성들, 비불자들을 상대로 좀 법회의 범위를 좀 넓히자라고 해서 2011년도 4월 달에 발족을 했습니다. 많은 신행단체가 열악한 여건 속에 활동의 어려움을 겪다 와해됐을 때도 이들은 각자의 화두를 붙들고 삶의 지혜와 깨달음을 얻기 위한 정진에 몰두했습니다. 세속 생활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또 고가 많아진 세상에서 그걸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해 주니까 불교의 법이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는 걸 바로 제시를 해주니까 그것을 공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3.1선언은 매주 일요일마다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법조계 원로 선재 박준수 변호사를 법사로 조사선 정기법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인 불의사상에 집중하면서 나는 누구인가란 화두에 해답을 찾는 여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중법문에 나선 박 변호사는 모든 만물은 분별이 만들어낸 실체가 없는 이미지라고 말하며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실상은 둘이 아니기에 이분별에서 저분별로 옮겨가기만 할 뿐 헛된 일이며 매 순간 마음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분별을 통해서 만들어낸 시간과 공간은 어째요? 이름이고 이미지일 뿐이지.
실제하는 것이 아니겠죠. 근데 그것이 실제한다고 보는 게 전도된 망상이라. 그것이 실제한다고 보는 한은 우리의 고해는 면할 수가 없어요. 3.1 선언은 법조계 재가 신행단체 활성화와 외연 확장을 위해 조직 역량을 키우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법회를 촬영한 뒤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 법회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 조사선에 관심 있는 재가자들과 소통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공부는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깨닫자는 공부지 어느 상태를 추구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이 법회에 참석하는 소수의 인원만이 듣는 게 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2017년부터 이제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람이 있다면 제가 선생님을 만나서 사는 게 많이 가벼워졌듯이 많은 분들이 선생님 법문을 듣고 가볍고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3.1 선언은 이 같은 불자 교육과 개인 수행은 물론 의료계 등 다양한 전문직 종사자와 타종교인들을 대상으로 전법 포교도 활발히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3.1 선언이 이른바 엘리트 불자 조직화를 통해 한국 불교 신행단체의 위상을 높이는 중심 역할을 펼쳐나갈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사단법인 함께하는 세상 부설 대구 스리랑카 사원 주지 완사 스님이 명예 부산 시민이 됐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21일 완사 스님에게 명예 시민증을 전달했습니다. 완사 스님은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스리랑카와의 가교 역할을 하고 부산 지역의 어려운 스리랑카 근로자 지원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완사 스님은 지난 2021년에는 성서공단 이주 근로자 지원에 노력한 점 등을 인정받아 대구 달서구로부터도 명예 구민증을 받았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 봉축 점등식과 함께 올해 봉축 행사의 막이 올랐는데요. 특히 봉축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연등회는 다음 달 20일과 21일 동국대와 동대문, 종로 일대에서 펼쳐져 서울 도심을 연등의 물결로 가득 채우게 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처음 열리는 연등회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해 우리 사회 화합과 상생, 희망의 기운을 한가득 불어넣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4월 28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